안녕하십니까.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의 희망사다리 조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시간으로 첫 번째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를 접하게 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명확히 그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 제도다, 이렇게 교재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간단히 말해서 소셜 웰페어를 사회복지라고 하는데, 웰페어가 복지입니다. 복지, 웰페어. 그래서 웰은 불만이 없는, 만족할 만한 이라는 뜻이고, 페어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웰페어는 불만이 없는 상태, 만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소셜 웰페어는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웰빙, 잘 살다, 잘 사는 것, 웰다잉, 잘 죽는 것,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뭐 의식주라든지 문화, 여가 활동, 인간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대한 요구를 여러 가지 욕구라고 말하고, 그러면 사회 문제는 뭘까요? 이런 욕구들이 어떠한 현상이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말하고요. 그런 위험들을 분산하는 게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뭐 질병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장애, 사망, 소득 상실, 이런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고 할 수 있고요.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인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적인 노력은 여러분들이 240시간 교육을 받고 국가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신 분만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장기요양 제도화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가 그런 전문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이제 분야를 알아보겠는데요.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보장기본법 3조의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뭐 기초연금, 어, 생계급여, 뭐 교육급여, 이 모든 게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지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 생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해서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뭐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상담이라든지 재활, 돌봄, 정보, 뭐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의 여러 가지 개별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별로는 뭐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이 있고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라든지 산업복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사회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복지 서비스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보육, 아동 등에 대한 서비스를 말하고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병 서비스나 간호 서비스를 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육 서비스는 뭐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특수 교육 을 말하고 고용 서비스는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고용 촉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요. 주거 서비스는 뭐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 개보수 지원 등도 사회 서비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서비스는 뭐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그런 문화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하고 할 수 있고요. 환경 서비스는 뭐 수질 보존이라든지 경관 보정 이런 것도 환경 서비스 분야로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 복지라고 하면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나누고 협의회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사회복지 분야로 나누기도 하고요. 광의의 넓은 의미로는 사회서비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음, 노인복지를 이해를 하려면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영양, 안전, 뭐 위생 환경 개선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수준이 향상이 돼서 이런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게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7%, 14%, 20%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고 2018년도에 전체 인구의 14%가 넘어서는 고령 사회 그리고 2025년경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10명 중에 2명 이상은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그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노인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공공부조인 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보장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사회 및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경우가 노인복지에 해당됩니다. 다음 노인복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노인복지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의 원칙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식량이나 물, 의복, 주택,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인이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독립의 원칙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입니다. 참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은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 통합이 되고 노인복지 정책을 형성하거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의 기회를 갖고 개발하고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참여의 원칙입니다. 다음 보호의 원칙인데요.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대착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그런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거주할 때도 뭐 기본적인 그런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호의 원칙입니다. 다음 자아 실현의 원칙인데요.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그런 교육이나 문화,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아 실현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존엄의 원칙인데요.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하고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경제적 기여와 상관없이 어,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엔에서 정한 5가지 원칙을 살펴봤고요. 뭐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렇게 5가지 원칙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다음 중 유엔에서 정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독립의 원칙 중에 구체적으로 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원칙은 유엔에서 정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하면 독립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뭐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5가지 원칙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라고 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는 음,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은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까지 배웠고요.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의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나누고요.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뭐 장애인연금, 뭐 생계급여 이 모든 것은 공공부조라고 이해를 했고요. 사회보험은 5대 사회보험 제도가 있는데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지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그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는 어렵게 생각할 수 없이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